서울대 불문과 나온 음악 하시는 분 또 계시죠. 그리고 네덜란드 헤이그의 왕립음악원에서 아트와 사이언스 분야로 석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고구마, 저는 사실 아직도 고구마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라는 예명으로 삐삐 롱스타킹이라는 밴드에서 활동하시면서 다양한 음악 장르를 섭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지상파 음악방송에서 이거 얘기해도 됩니까? 카메라를 향해서 손가락 욕설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후 2000년대부터는 영화 사운드 트랙, 패션쇼, 무용, 연극, 국악 등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다양한 음악적 재능을 선보이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네덜란드에 거주하시면서 실험적인 전자기 연구 개발 기관인 스타임, STEIM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하시다가 2011년 등록해서 현재까지 소리,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전시하셨던, 말씀하셨던 로봇, 그런 기계적인 아트를 많이 연구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미술을 아우르는 뉴미디어 퍼포먼스를 계속 기획 연출하고 계시고요. MB 소닉 기술을 활용한 입체 음향이 적용된 소리 기록과 전시 공간 안에서의 재현 관련 기술 개발에 선두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2023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최한 올해 작가상에서는 오묘한 진리의 숲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양한 로봇들을 선보이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로봇 그러면 되게 기계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로봇과 인문학의 결합 또는 로봇과 상상력의 결합. 근데 굉장히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약간 우울하기도 한 정말 다양한 로봇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그 모습을 아마 보게 될 것 같고 전시를 보신 분이라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뜻깊을 것 같고 전시를 못 보셨으면 이 기회에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병준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경준입니다. 그,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저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녁 시간인데 이렇게 많이들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시간 진짜 헛되지 않게, 아깝지 않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 가장 먼저 띄우는 화면이 있는데 이겁니다. 빈 노트에 펜들이 있는데 아까 그 무대 위의 로봇은 아마 그 뭔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그것과의 교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소리에 대해서 저는 원래 소리를 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소리를 나름 진지하게 이제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그것의 하드웨어를 만들어 왔었는데 제가 유학을 떠났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전공도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었고 그 기술과 접목해서 뭘 해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제 학교에서의 제 주제는 글씨 쓰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글씨를 쓸 때 이렇게 사각사각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글씨 쓰는 소리가 자, 이렇게 가로로 줄을 그었을 때 하고 세로로 그었을 때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아마 인지하고 계신 분은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걸 했었냐면 그래서 그 글씨 쓰는 소리를만 가지고 소리를 듣고 이 형상을 유추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로로 긋는 소리, 세로로 긋는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케블러리를 점점 넓혀가서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도 하고 그 다음에 사선도 하고 뭐 체크도 하고 등등의 이런 이제 실험들을 했었어요. 근데 아마 제가 그 뭐 공부는 열심히 안 했지만 그래도 문학을 전공했었다는 것이 아마 이런 쪽의 연구와 공부로
저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이끌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거를 아무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글씨 쓰는 소리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도형을 그것을 도출해낸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실용적인 뭔가로 이렇게 이어지기도 힘들고 또 뭐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학문적인 뭔가로 더 들어갈 만한 뭐 그런 게 없었는지 아무도 이걸 한 적이 없어서 뭐 이렇게 레퍼런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었어서. 그래서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툴부터 제가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저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이제 이게 로봇으로까지 발전을 해 가게 되는데 그것의 이제 출발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이제 피에조라고 하는데 글씨 쓸 때 이제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를 픽업하는 피에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글씨 쓸 때 그 펜의 그 움직임들을 기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그 진동 모터가 있어서 글씨 쓰는 소리를 진동으로 증폭해서 이를 진동으로 손에서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이제 장치고 그 다음에 그 진동이 또 이쪽에 LED가 있어서 스로 이제 또 전환되어서 이제 펜 끝에 팁을 비추는 그런 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만든 어떤 하드웨어입니다. 이때가 2006년이네요. 2006년인데 이제 이런 연구를 계속 하다가 제가 이제 원래 하던 일이 퍼포먼스고 예술이고 또 남들 앞에서 무대에서 그리고 그 연구가 너무 재미없어서 재미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기가 발동해서 이제 이런 짓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연구를 위해서 만들었던 툴을 가지고 이제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어떤 그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또 어떤 기술과 또 저만의 창의력 그리고 아까 그 툴을 보면 그래서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그 안에 이렇게 녹아 있는 이제 툴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제가 공부를 마치고 나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던 스타임이라는 기관에서 일을 3, 4년 했는데 그때 제 역할이 하드웨어 엔지니어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이 기관에 어플라이를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뭐 이런 것 좀 만들어 주세요 하면 제가 그걸 만들어 주는 사람을 3, 4년 했어요. 그런데 음악하는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고 사실 여기 보면은 사이먼 스튜디오 포 일렉트로 인스트루멘탈 뮤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일할 때만 해도 음악은 이미 음악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계속 가지치기 해서 누군가와 만나려고 뭐 음악이 비주얼과 만나고 음악이 길거리의 무엇과 만나고 그런 어떤 수많은 만남들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은 저에게 음악만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음악을 이렇게 접목해서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만들고 이제 그 하는 일을 이제 오랫동안 했는데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여기에 지원을 안 하고 맨날 그 외국분들 좋은 일만 하다가 보니까 좀 한국 들어와서 뭐 좀 해야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어, 그러다가 이제 한 4년쯤 일하다가 2011년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교육이 중요하다. 이 교육을 그리고 또 이런 새로운 것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기관도 있어야 되고 이런 새로운 것들을 그다음에 그 이제 배울 수 있는 기자재, 교육용 기자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은 여러 이제 기자재들을 만들어서 워크숍을 많이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것은 여기 이 손 안에 들어가는 이 조그만 루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일상의 소리들을 가지고 이제 녹음해서 루핑시키고 뭐한 박자, 두 박자, 뭐 몇 박자 그래서 쉽게 일상의 소리로 그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장치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부품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신디사이저고 그리고 이것은 뭐 레이저 하프고 뭐 이것은 제가 피아노로 개조해서 만들었던 기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전부 그룹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물론 학교가 아니고 뭐 제 작업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방송국의 기획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에 처음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가르치려고 가르친다기보다는 그 같이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들이 다 이제 뭐 그런 와중에 만들어졌던 여러 기계 장치들인데 굳이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런 뭐 악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악기와 연관된 주로 어떤 미디어 아트의 여러 작업들을 이제 수년간 진행을 하다가까지가 이제 이 슬라이드에 이제 요지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쭉 이어져서 예를 들면 이게 요즘 제가 만들고 있는 헤드폰입니다. 제가 헤드폰을 만들어 온 지는 한 7년 정도 됐어요. 예, 헤드폰을 만들었는데, 그, 제가 만드는 지금 보시는 이 헤드폰이 거의 뭐, 제일 최신 버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계속 이제 교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헤드폰까지 왔는데, 그럼 헤드폰을 가지고 어떻게 교감을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뭐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헤드폰은 이렇게 나만의 세계 뭐 이렇게 저 혼자 있고 싶어요. 건들지 마세요. 이럴 때 보통 헤드폰을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헤드폰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감하는 얘기를 헤드폰이라는 장치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헤드폰은 예를 들면 어떤 헤드폰이냐면 이제 실내에서 정확한 위치를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기보다는 실내에서는 한 10cm 정도? 그러면은 자 제가 여기 서 있을 때 어떤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여기 서 있으면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또 여기 서 있으면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가운데 있으면 두 개의 믹스를 들을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소리를 맵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저 핸드폰을 처음 만들었을 때 2017년쯤에 했었던 기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기술은 LPS라고 합니다.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고 LPS는 로컬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실내 작은 공간에서 정확한 위치를 인지하는 방법 같은 것을 이제 하는 헤드폰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 헤드폰은 이제 실내에서도 인지를 하지만 밖에서 야외에서 이제 인지를 하는데 그 오차가 1cm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간의 움직임을 다 디텍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지, 그 다음에 머리가 어느 정도 숙여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감지를 하면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헤드폰을 쓰고 있으면 소리가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언제나 내 옆에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계속. 근데 이 헤드폰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 있어 계속 머물러 있어 소리가. 여기. 그래서 소리가 어딘다. 저기 새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지금 뭐 기차가 지나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 증강현실, 그러니까 VR 고글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헤드폰 버전이. 그래서 그런 어떤 입체 앰비소닉 3D 사운드, 입체 음향이 가능한 폰이에요. 그래서 이런 헤드폰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한 축구장 2개 넓이 사이즈 정도 되는 그 공간이에요. 그 MMCH 충주의 야외 공간인데 이런 공간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매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1번에 가면 무슨 소리가 2번에 가면 무슨 소리가 이런 소리를 이제 여기 127개 정도 되는 소리를 여기다가 매핑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것의 확장된 버전이 또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 재난에 관한 전시였어요. 그래서 이쪽에 가면은 여기가 다 유리인데 유리가 전부 다 이렇게 무너져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유리를 밟으면서 걸어가게 했어요. 아그작 여기서. 그다음에 이쪽은 여기 지금 물통이 있는데 전투위에서는 물통 주변으로 가면 물이 전부 다 쏟아져 내리고 그 물을 위를 이렇게 저으면서 이렇게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 매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그 소리들의 조합과 그다음에 그것을 3D 그 믹스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소리를 가지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나중에 또 로봇과 어떻게 연동되고 로봇과 어떻게 이제 함께 하게 되면서 또 그것이 어떤 교감이라는 것을 불러낼 수 있는지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좀 그 어떻게 보면 서론에 가까운 저의 이제 소리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 제 소수자로서의 로봇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 어, 사실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수자라 하면 사람 중에서 이제 소수자일 텐데 그런데 어, 요새는 또 뭐 비인간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인간 외에 나머지 생명체들 또 그런데 이제 로봇이 뭐 생명이 있느냐 뭐 저는 이제 로봇이 음, 반려로봇이 앞으로 정말 많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런 애착을 갖게 되는 이제 여러 로봇들이 앞으로 저는 이제 반려동물 이상으로 이제 커질 거라고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제가 만드는 로봇들이 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로봇을 좀그 삐까뻔쩍한 로봇은 이 위에 많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이 홈메이드 로봇입니다. 거의 홈메이드 로봇이고 그리고 아주 적은 예산으로 만든 로봇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많이 만들었고 어, 그리고 또 이들이 하는 행동도 예를 들면 아마도 저 위에 있는 로봇들이 하는 행동하고는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우체 투지를 하고 있어요. 우체 투지가 뭔지 아세요? 그 티벳에 이렇게 아니면 네팔의 승려들이 그렇게 절 한 번 하고 뭐 한 걸음 가고 이렇게 수백 킬로씩 가고 근데 뭐 그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야외에서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청년 농부들하고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한 게 있는데 이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참 이렇게 농촌의 모습하고 이렇게 어우러진 그 저는 그 한국의 농촌하고 저의 로봇이
이렇게 잘 맞을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 이 작업을 청년 농부들하고 함께 했는데 그리고 그게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어우 뭐 이렇게 좀 놀라기도 하고 이러다가 그냥 금세 친해져서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있던 것처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을 주민들이 와서 이 풀도 하나 꽂아주고 뭐 갈대도 하나 꽂아주고 뭐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 시골 마을에 바로 그냥 녹아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오체 투지를 하는 로봇이면은 이제 이게 지금 네덜란드 가서도 오체 투지를 하려고 근데 거기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우비를 이렇게 연습을 제 작업실이거든요. 그래서 작업실에서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제가 만드는 로봇들은 예를 들면 뭐 이 친구도 예전에 뭐 이렇게 뭐 하다가 2층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다시 고쳐서 또 쓰고 그다음에 비 맞으면 말려서 다시 쓰고 녹슬으면 녹슬고 다시 쓰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한 6년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 버티면서 이제 밑바닥에서 구르다 보니까 이제 뭐 웬만한 뭐 거 가지고는 끄떡도 안 합니다. 뭐 잘 버티면서 이제 지금까지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아까 소수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저의 관심사가 로봇을 바로 만들기 전이에요. 이때가 그 저기 한국의 예멘 난민들 제주도에 왔을 때 그리고 한 300명 넘게 제주도에 2017년 여름에 왔는데 그때 이제 한국 사회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아랍 사람들이 지금 300명 넘게 지금 와서 뭔 뉴스소리냐 나가라. 근데 그 나가라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진짜로 그 난민들을 정말로 이렇게 배제 물론 그들을 이렇게 포용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리고 이거 뭐든 해야 되겠다. 이거 해서 그때 이제 제주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 사람들 이제 찾아내서 그 노래를 녹음했어요. 이분들의 노래를 녹음하고 또 활동가들의 또 보면은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얼굴을 다 보여도 이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활동가 분들의 이야기, 또 노래, 또 제주의 소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냈었죠. 어, 그 이런 로봇이 요즘 제가 만들고 있는 로봇이에요. 이제 사람 비슷한 것도 만들어요. 이런 것도 만드는데 이런 로봇을 만들 때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이제 두고 있는 저의 레퍼런스가 이런 분들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은 어떤 작업이냐면 그 다문화 가정인 자장가를 체록하러 갔었어요. 예, 충청남도 홍성입니다. 지금은 이제 내려가 보면 전부 다 다문화 가정 출신 초등학생 반 이상이에요. 시골 마을은 이제 굉장히 많고 이제 궁금했었어요.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어떤 자장가를 들으면서 컸을까? 이제 보통 이렇게 시집 오셔서 바로 결혼해서 애 낳고 그랬는데 그럼 한국의 자장가를 들려줬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그 모든 어머니들은 자기 고향의 자장가를 불러줬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고향의 자장가를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 빨리 동화되기 위해서
이런 자장가를 다 금방 잊어버리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제 기억하는 친구들의 노래를 녹음하고 또 그 어머니들이 불러줬던 어머니들의 노래도 녹음을 하고 이렇게 녹음을 해서 어 이제 이 전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헤드폰을 쓰고 밖에서 듣는 거예요. 밖에서 듣는데 지금 이 공간은 인천공항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뜨고 내리고 하는 거를 바로 볼 수 있는 그 앞에서 의자마다 이제 매핑되어 있는 아이들과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자장가를 듣는 거예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어, 자, 이게 제가 2022년에 유령극단 심각한 밤을 보내기라는 작업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청년 농부들하고 작업을 같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시골 마을에 이제 떠오른 부채 춤추는 어떤 로봇이에요. 그리고 관객들은 이제 헤드폰을 쓰고 또 손에는 이제 드래곤볼 같은 어떤 그 조명을 하나씩 들고 이 마을 전체를 걸어 다니면서 이 마을 전체에 매핑되어 있는 AI가 만든 귀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유령의 이야기. 그래서 그 유령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이런 로봇들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물론 그 이런 로봇들과 다 이제 이어져 있는 연동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저는 그 로봇을 만들 때 3D 프린팅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홈메이드 아니면 자작 DIY 하려면 저는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정말 개인인데 개인으로서 로봇을 만드는 방법은 3D 프린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는 만들 수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지금 이제 손은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고 아니면 TV에서 보고 유튜브에서 보는 그런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손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런 손을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 그렇게 정교하게 어떤 그 태스크를 이 임무를 완수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 친구들은 임무가 없어요. 할 일도 없어. 그래갖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 정말로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벽 보고 절하고 뭐 이러는 친구도 있고 모체 투지하는 애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국어하는 애가 있었어요. 국어. 그래갖고 국어를 앵벌이가 있었죠. 그 전시장 입구에 앵벌이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앵벌이를 감시하는 기도가 있어요. 걔가 이제 일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이렇게 감시하고 그러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관객 오는지 이렇게 짝 보고 뭐 이러는 뭐 이제 관객 안 오면 좀 쉬어 막 이렇게 이러면서 관객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감시하고 뭐 이러는 애들도 있고 어, 뭔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름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더 얘기를 할게요. 왜 다르게 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런데 뭐 그렇게 다르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연극 배우하고 함께 공연을 할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짐 자무시 영화 중에 커피 앤 시가렛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그 이기팝하고 이렇게 둘이 막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 영화의 이제 로봇 버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로봇이 이기팝이고 여기 톰 행스고 그 대사를 이제 각색해서 로봇이랑 이제 둘이 뭐 이제 그날 있었던 얘기들 이제 하고 뭐 이러는 것들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2010 지금 9년으로 되어 있는데 뭐 18년부터 19년까지 한 전시니까 그게 오프닝은 1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제가 제일 처음으로 로봇을 만들었을 때예요. 근데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홈메이드 로봇입니다. 그리고 홈메이드 로봇이고 이 로봇들을 이제 만들게 된 계기가 뭐였었냐면은 그래갖고 예멘 난민들 뭐 이런 얘기들 나누고 막 그러고 이제 소리로 들려주고 막 이럴 때 제가 약간 그거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그걸 이렇게 듣고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이렇게 듣고 그냥 노래 잘하네 뭐 그냥 이렇게 없어지고 뭔가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듣고 뭔가 사람들과 더 큰 공감, 교류 뭐 이런 것들 더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어떤 뭐라 그래 지금 사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그 똑같은 작업을 다시 들려주고 있거든요. 시간 되시면은 서울시립미술관 가셔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어, 완전히 다른 이방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이방인이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걸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이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예를 들면, 근데 이 전시를 내내 보면서 보면 로봇이 손을 내밀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가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 잡으려고 이렇게 악수하려나 뭐 이렇게 악수를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100원짜리 뭐 이렇게 하나 주기도 하고 뭐 손을 내밀 때 여러 가지 어떤 낯선 존재가 손을 내밀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안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지가 이게 드러나는 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로봇들은 아까 보셨던 우리 사회의 뭐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도 있지만 제가 아까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도 뭐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홍대에서 음악하고 그다음에 지하실에서 맨날 같이 클럽에서 밤새 연주하고 그러던 제 같이 살던 제 동료들 내 모습들이 이 안에 많이 녹아 있어요. 그 친구들 생각하면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순간 이 로봇들이 다 같이 이제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장면에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그 이던 씨를 보고 사실 되게 울고 가신 분이 많았어요. 근데 다들 왜 우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게 저 계속 이제 교감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더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이 로봇들은 굉장히 이제 말도 안 되는 프로세스를 가진 로봇이기 때문에 손도 이렇게 뭐 알코올 중독자처럼 막 이렇게 떨고 그다음에 행동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들처럼 새끈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오류가 많고 그다음에 부정확하고 그다음 그런 것들로 가득 찬 로봇인데 이 로봇들과 사람들이 교감하기 시작하는 걸 이제
그때 현장에서 봤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로봇하고 잘 교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멍청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나 같은 로봇하고 교감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고, 아, 이런 로봇 작업을 더 해봐야 되겠다는 결심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 작업으로부터 2년 후 이제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쯤부터 제가 하는 것은 로봇을 가지고 이제 공연을 만들어 볼 생각을 했어요. 전시가 아니라. 그래서 그 형식을 저는 메카니컬 시어터라고 이제 제가 만든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있는 이름인데 기계적 연극이라고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등장하지 않아요. 한 시간 기계만이. 그 기계들을 가지고 얘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기계적 연극을 만드는 것을. 이 작업은 그 이제 로봇 녹턴이라는 이제 부제고 원제목은 싸구려 인조인간의 노랫말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뭐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사진으로 넘기면서 어떤 느낌이었겠구나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씬이 가장 마지막 씬인데 그 약간 90년대 테크노 음악에 맞춰서 12대의 로봇이 다 지금 테크노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게 이 작품의 제일 마지막 그 씬이었고, 그다음에 이 작업을 2022년에 한 번 더 다른 곳에서 했어요. 이제 쿼드라는 대학로의 극장에서 했었고, 이제 그때 이제 사진들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쯤이 이제 이번 이 버전의 이제 마지막 신이었는데 그 이전에 플랫폼 L에서 했을 때는 이제 화이트 큐브였고 여기는 이제 블랙 큐브이기 때문에 또 제가 그림자 같은 것들을 이제 쉽고 편하게 쓸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이때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공연을 저는 했다고 자부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넓어지는 과정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기존에 이런 로봇들이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얼치기 로봇들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산 한옥마을에서 남산 한옥마을 전체를 써서 로봇들과 함께 헤드폰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남산 한옥마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5개의 가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남산 한옥마을 가면 여기 마당이 있고 여기 또 가옥이 있고 가옥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가옥마다 그 이제 헤드폰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밤에 남산 한옥마을을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로봇들과 만나고 그다음에 또 그 로봇들과 아까 얘기했던 그 AI가 생성한 그 귀신 이야기, 유령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듣는데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그래요. 이 식당에 갔을 때 예를 들면 그리고 이때는 이제 날짜를 잘 선택해서 보름달이 이제 휘영처럼 떠 있습니다. 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건 이제 그 외줄 타기를 하는 로봇이고 그래 근데 이제 외줄을 레이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외줄 타기 하는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로봇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로봇에 있는 곳이 노인의 집이에요. 그래서 노인이 자신의 이제 그 과거
이렇게 회상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나는 노인입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인의 독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노인의 독백은 그 유진규 그 배우님, 그 선생님이 노인의 목소리를 직접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노인의 독백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그래갖고 이 외줄타기를 하는 로봇이 이제 그 노인인 거죠.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같은 설정에 애기 로봇이 이제 외주를 타고 있어요. 애기 로봇이 외주를 타고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노인입니다를 7살 소년의 이제 목소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7살 소년이 나는 노인입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30살이 있고 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어려지죠. 그 다음에 점점 반으로 다시 나오면 이곳으로 나오는 다시 목소리가 늙은 목소리로 다시 돌아오고 어쨌거나 이제 그 제가 그 로봇을 사용하면서 이제 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로봇과 함께 이제 정교하게 매핑된 여러 가지 이 소리, 음향, 이야기, 그다음에 배우들의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이제 한옥마을의 분위기 또 보름달이 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사람들을 더 뭐 몰입감 있게 또 이 로봇들을 또 다르게 볼 수 있게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아까 봤던 사진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많이 넓어졌죠. 근데 지금 이 마을 전체를 써서 하는 거예요. 공연을. 이 마을 전체를 다 쓰는데 이거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옥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요. 여기서 모여서 핸드폰을 쓰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행진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여기가 이제 저수지인데 저수지쯤 올 때 되면은 꽤 어두운 거죠. 어두우면서 이제 그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면 제 사이즈를 가늠을 잘 못하실 텐데 여기 비닐하우스 하나가 80m예요. 80m. 그래서 이 80m를 들어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노인에서부터 이제 7살짜리 아이로 이 목소리가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 이제 이 80m 터널에서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이 이제 폐가에서 또 이제 랩핑된 소리들이 있고 또 여기에서 이제 면벽 수련을 하고 있고 이 모든 이제 길에 로봇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치들을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쯤에 오면은 이제 거울지 위를 걷게 되는데 이제 거울 같은 그 위를 걷게 되는데 그러면서 마이크가 열려요. 그러니까 헤드폰에 마이크가 있고 그 마이크가 있어서 외부의 소리를 오히려 집복해서 이펙트를 걸어서 들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자기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이렇게 깜짝깜짝 자기 발자국 소리를 듣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걷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걷는 구간이 있다가 이쯤에는 등대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등대가 이렇게 저수지를 이렇게 한 바퀴를 천천히 이렇게 돌리고 그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쯤에 오면은 낚시하고 있는 로봇이 있어요. 로봇이 이렇게 낚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쯤 왔을 때 아까 그 오체 투지하고 있는 로봇을 이제 밤에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밤에 뭔가 수행하고 있는 그 로봇은 계속 이 구간을 반복하면서 오체 투지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를 다 통과하고 나왔을 때 이쯤 오면은 1시간 정도가 이제 흐르는 그런 어떤 체험과 뭐 이렇게 각종 설치와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몇 명이서 했을 것 같아요, 이 작업을. 예를 들면 막 로봇이 막 펼쳐져 있고 막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 비도 왔어요. 막판에 그래갖고 로봇들이 다 비 맞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농부들하고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이제 경운기에 태워서 로봇 태워서 다 이렇게 배치하고 제가 이 마을이 한 10년 정도 인연이 있어요. 제가 그 워크숍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청년 농부들하고. 그리고 그때 저한테 배우던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들은 거죠. 그 시니어가 돼서 이제 각 원에다들 다 이렇게 좀 하라고 하는 걸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하니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장님이 여기 깨끗해 보여야 된다고 여기 풀 다 베게 했고 그 다음에 낚시꾼들 못 오게 여기 다 막았어. 이장님이 낚시꾼들 여기 맨날 못 오게 한다고 다 막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도와주는데 어떤 공연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분들한테도 이런 어떤 로봇이 와서 자기 마을에서 뭔가 이렇게 유랑극단처럼 와서 이렇게 어떤 한 날을 이렇게 해내는 것을 너무너무 다들 기쁘게 열심히 도와주셔서 저도 그러니까 이 공연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정말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저는 정말 뭐 어디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가서 막 고치러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물론 재밌기도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은 또 해보고 싶어요. 음, 이제 제가 만드는 로봇들을 그래서 그냥 이제 지금 뭐 이런 사다리 얘기는 좀 이따가 할 것이고 또 이 오체투지 로봇도 아까 얘기를 했었고 뭐 이렇게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스피드댄스 하고 스피드댄스 뭔지 아세요? 그 땡글땡글 도는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스피드댄스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제 제가 만드는 이 모든 로봇들은 나름대로 뭐 즐기고 있습니다. 일단 즐겁게 뭐 춤도 추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그러고도 있어요. 그러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사다리 얘기를 이제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로 로봇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다리 이렇게 쉽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다리가 그러면은 뭐 이 공간에도 뭐 사다리가 어디가 있겠죠. 그렇지만 처박혀 있죠 보통. 예? 창고 제일 깊은 곳에 처박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사다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다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밟고 이렇게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젊은이들이 다 너무 사다리같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 올려주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그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사다리들이 다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춤추는 거를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래갖고 사다리들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애벌레처럼 이렇게 크게 이렇게 기어다니고 처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공연을 했을 때는 이때는 지금 이제 제가 레일을 만들었어요. 이제 전시장 안에서 부딪히지 않고 얘네들이 관객하고 비춰서 이게 얘네도 물론 로봇이 있겠지만 잘 돌아다니는 거 잘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관객하고 꼭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갖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이 커튼 레일을 가지고 모노레일을 만들어서 사다리들이 다 이렇게 기차처럼 이렇게 제가 원하는 길로만 다니도록 그래서 아무런 관객과의 문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그 레일을 타고 근데 이제 커튼 레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 그다음에 브레이크는 자전거 브레이크로 만들었고, 그래서 뭐 이제 그리고 또 얘네들의 그림자가 이런 조명을 통해서 확대돼서 예, 어떻게 보면 좀 산수화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네, 사다리들의 사진들 몇 개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참 제가 이런 의도를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많은 그 젊은 친구들이 유심히 많이 봐주더라고요. 뭔가 전달이 좀 됐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되게 했어요. 보면서. 네. 그리고 네. 이제 시간이 꽤 돼서 저도 이제 그 템포를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새로 준비하고 있는 작업도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사실 다음 달에 신작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참 지금 준비를 하다가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그러면 새로운 건 뭘 할 것이냐. 근데 제가 사실은 한 2월 달쯤부터 목 디스크가 좀 심해가지고 초반부를 너무 다 놓쳐서 그래갖고 이 작업을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막 그러다가 저희 결국 이제 거의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작업을 꽤 이제 길게 보고 오래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작업은 플랫폼 L에서 10월 11, 12, 13, 3일 동안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가 사실은 어떤 걸 하고 싶냐면은 어, 움직이는 숲을 만들고 싶어요. 움직이는 정원, 움직이는 숲을 만들고 싶은데 그것을 하기 위한 어, 뭐 처음 실험 단계 정도 그렇고 이런 유닛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원래 제가 하고자 했었던 것은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통 보면 이렇게 회사에서 만드는 이족 보행 보면 맨날 이렇게 뭐 발로 차고 쓰러뜨리려 그러고 뭐 그거 하잖아요. 그렇고 뭐 안 쓰러지면 뭐 근데 너무 바보 같고 왜 저런 짓을 할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라면 딴짓을 해야죠. 저도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거 만들 필요도 없고 솔직히 뭐 그런 거 만들. 그래서 이제 뻥을 치기로 했습니다. 뭐 어떤 뻥을 치기로 했냐면은 어차피 무대인데 뭐 굳이 뭐 무대에서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갖고 무대에다가 칠판을 쫙 까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석으로 붙이면서 걷는 거예요. 안 쓰러져. 어떻게 해도 안 쓰러져. 그러니까 중심을 잡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또 딴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중심을 뭐 잡을 필요가 없게 계속 이렇게 치면서 봤는데 뭐 이게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니까 이제 딴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얘네들이 일단 이제 만든 다음에 좀 끼는 것부터 시켜봤어요. 그래갖고 일단 다이아몬드 스텝을 시켜봤어요. 아세요? 다이아몬드 스텝? 이마령 모르세요? 예, 그래갖고 다이아몬드 스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소녀시대 지기라고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걸 얘네가 해요. 자석을 붙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약간 재롱 떨고 뭐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이제 문어 이렇게 뒤로 가는 것도 하고 문어프도 하고 그래서 재밌다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얘네들의 뭐, 어쨌거나 이번 초연 때는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이 많을 텐데 얘네들이 예를 들면은 이제 제자리 돌기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요즘 로봇들은 막 이렇게 뛰어서 뭐한 바퀴 공중도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도 그래서 이제 자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끼리 모여서 같이 공전을 하기도 합니다. 같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같이 이렇게 걷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를 13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13대들이 조합을 이뤄서 이제 춤을 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형을 짜기도 하고, 또 탭댄스를 춥니다. 탭댄스. 그 탭댄스를 어떻게 보면 탭댄스가 이 전자석으로 발을 붙이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딴 애들이 못하는 이제 거기는 한데, 그래서 얘네들의 탭댄스는 꽤 근사할 거라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러 오시고, 그다음에 요거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것만 해도 벌써 뭐 한 달 전 기록이긴 한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소리와 연대성, 청각 경험의 힘이라고 적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헤드폰을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할게요. 네, 이 헤드폰은 이제 쓰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래, 맞아. 무슨 소리가 들리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쓰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다가가면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제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소리가 서로 섞여. 이렇게 해서 헤드폰을 쓴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둘이 서로 소리가 섞여서 이제 같이 섞이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사람한테 또 가고. 그래서 폰을 쓴 사람들끼리 다가가서 그래서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듣는 거예요. 소리 섞어서 같이 듣는데, 근데 이제 여기 왜 이러고 있냐면은 서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를 하면 소리를 교환할 수 있어. 그래갖고 소리를 교환한 다음에 다시 또 그 느낀 소리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그렇게 해서 어, 어, 그런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헤드폰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헤드폰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을 때, 이제 아까 설명을 다 드렸었던 것이라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과 로봇, 뭐 아웃사이더로서의 연대라고 적었는데, 제가 그 이런 이제 로봇을 만들고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이방인들의 이슈를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라는 이방인을 만들어서 또 사람들에게 이게 또 전시나 공연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이렇게 제가 살아온 뭐 이렇게 과정이 좀 이랬어요. 비틀비틀 외줄 타고 그냥 이렇게 뭐 잘 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계속 비틀거리고 있고 그것을 지금은 이제 로봇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희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저렇게 이제 하고 있었고 저 외줄 위에서 저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은 예를 들면은 손 끝에서 끝까지가 2m가 넘어요. 엄청나게 큰 로봇이야. 이런 로봇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은 지금 이걸 쇠로 만들어서 구동한다고 치면 엄청난 이제 토크가 필요하고 이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2m의 큰 구조잖아요. 근데 이것을 구동하는데 150와트 정도 들거든요. 150와트면 이런 거 전구 몇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전기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안전하고 그다음에 전기를 적게 먹고 그다음에 전시나 공연에 특화된 그런 물론 저 로봇이 막 이렇게 무슨 뭘 개고 뭐 이런 거 못하죠. 그렇지만은 전시나 공연을 위해서는 이렇게 존재감 있는 큰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고, 이번에 광주 비엔날레에서도 퍼포먼스 멋지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로봇은 아까 그 뭐 불꽃춤을 추는 로봇인데, 이 로봇도 뭐 이제 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제 계속 그 6개월 동안 이제 별탈 없이 계속 전시를 이어왔고,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이런 오체투지 로봇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 친구가 이 레일을 따라서 이제 계속 돌았거든요. 6개월 동안 계속 돌았어요. 그 레일을 따라서 돌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100km 넘게 수행을 했습니다. 계속 돌았어요. 100km 넘게 계속 돌면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 로봇들과 6개월 동안 거의 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고장이 나서 그래서 그걸 좀 수리를 해줬어야 됐고, 이제 거의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간단히 그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이 전시를 보신 분이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되게 좋아하는 게, 사실은 소리도 제대로 들어가 있고 그러진 않지만, 아까 보셨던 제가 얘기했던 그 2m의 큰 로봇이 북소리에 맞춰서 이제 춤을 추는 씬이 있는데, 제가 그 안무에 제일 신경을 썼던 부분이기도 해서, 그래갖고 이걸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3분 정도 되는데 괜찮으시죠? 예, 예, 잠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